서울의 한 고즈넉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어느 어머니의 조용한 반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3해 동안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한 채 명절 음식만 보내왔던 68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를 비우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작은 결심이 가족 전체의 관계를 뒤흔드는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내가 바뀌자 세상이 달라졌다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생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영은 달력 위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을 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명절입니다. 그녀의 손은 자동으로 냉장고 문을 열었고 식재료를 점검하기 시작했죠. 시금치, 당근, 애호박, 잡채 재료가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68년의 삶 중에서 요리는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13번째 명절이네. 선영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3해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아들 네 집에 초대받지 못했어요. 대신 잡채, 갈비찜, 전 같은 음식들만 정성껏 싸서 보냈죠. 처음에는 바쁘니까, 집이 좁으니까라는 핑계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핑계는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았어요. 친정어머니는 매달 초대한다면서 딸도 없이 아들만 둔 선영에게는 며느리 지연이 딸 같은 존재였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지연은 친정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방문했지만 시어머니인 선영은 단 한 번도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도 아들 도훈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오갔을 뿐이었어요. 선영은 냉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많은 음식들이 모두 도훈이네 집으로 갈 겁니다. 함께 먹지 않는 음식, 함께 나누지 않는 정. 이것이 지난 13해 동안의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지연의 통화 소리가 베란다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무심코 귀를 기울였죠. 네, 어머니. 저번에 보내주신 갈비찜 진짜 맛있었어요. 다음 주에 또 갈게요, 엄마. 선영의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해도 친정 어머니의 음식은 진짜 맛있다는 말을 들을 가치가 있는데 자신의 음식은 그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 선영은 오랜만에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도훈아, 이번 명절에는 엄마도 너희 집에 가면 안 될까? 식탁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은 밥을 씹던 입을 멈추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우리 집 좁은 거 아시잖아요. 하늘이랑 재윤이 있으니까 더 복잡하고. 선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마저 했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혼자 앉아 지난 13해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3해 동안 그녀는 언제나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받기만 했으면 하는 것은 단 하나, 가족으로 인정받는 것뿐이었는데도 말이에요. 다음 날 선영은 오랜 친구 미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 친구로 미자는 선영의 모든 고민을 들어주는 정신적 지지자였죠. 미자야, 난 이제 바뀔 거야. 미자는 놀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자가 되지 않을 거야. 나도 내 삶을 살 거라고. 선영의 눈에는 오랜만에 결의가 빛났습니다. 미자는 그런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래, 이선영. 늦지 않았어. 우리 아직 젊은 60대잖아.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부터 선영의 변화는 시작되었죠. 작지만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인생의 변화는 때로 큰 사건에서 시작되기도 하지만 선영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 왜 난 안 불러? 라는 용기 있는 질문이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제 선영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선영은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죠. 머릿속으로는 수천 번이나 계획을 세우고 또 지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냉장고부터 비우자. 선영은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그동안 아들네를 위해 준비해둔 음식들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장조림, 멸치볶음. 모두 도훈네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죠. 선영은 한숨을 내쉬며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음식 대신 새로운 것을 넣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녀의 취미 생활을 위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프라이팬 하나 넣어두면 되겠네. 미자가 추천해준 탁구 동호회에 등록하기 위한 탁구 라켓과 가드닝을 위한 작은 화분들이 냉장고 속 음식들이 있던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냉장고가 비워질수록 선영의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그날 오후 갑자기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자 도훈이 서 있었죠. 어머니, 오늘 제가 회사 일찍 끝나서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해서요. 선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즉시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달려갔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없구나. 배달시켜 먹을까? 도훈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치킨 시킬까요? 이것이 13해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한 날이었습니다. 둘은 배달된 치킨을 먹으며 어색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요즘 뭐 하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선영은 새로운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탁구, 가드닝, 그리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작한 요리 수업까지. 도훈은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어머니가 요리 수업을? 어머닌 이미 요리 잘하시잖아요. 선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한 요리를 배우는 거야. 늘 너희를 위한 음식만 했으니까 이젠 내가 먹고 싶은 걸 만들어 보려고. 도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선영의 집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였고 그녀가 직접 만든 작은 소품들이 집안 곳곳에 자리 잡았어요. 냉장고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만 채워져 있었죠. 이전에는 항상 가족을 위한 공간이었던 집이 이제는 선영 자신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도훈이 두 아이 하늘이와 재윤이를 데리고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급한 회의가 생겨서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예전의 선영이라면 즉시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선영은 달랐어요. 그녀는 가방을 메고 있었고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미안하구나, 도훈아. 오늘은 내 탁구 수업이 있어. 점심도 친구들과 먹기로 했단다. 도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의아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랑 안 놀아요? 하늘이가 물었어요. 선영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놀자, 하늘아. 할머니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아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도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먹을 만한 간식도 없어. 할머니 집엔 이제 어른 음식밖에 없단다. 선영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맞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도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이 떠난 후에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작은 반항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탁구 수업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우려했던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내 삶을 살아볼 시간이야. 선영은 중얼거렸습니다. 50대, 60대를 타인을 위해 살았다면 남은 시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볼 차례였죠.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이었어요. 선영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서서히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자는 친구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탁구를 치고 난 후 카페에 앉은 두 사람, 미자는 선영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선영, 너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돌아. 피부도 좋아진 것 같고.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에 지친 표정 대신 활기찬 눈빛이 그녀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변한 건 기분뿐인 줄 알았는데. 미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싱긋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아들내 걱정하느라 지쳐 있었는데. 이제야 진짜 이선영이 돌아온 것 같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자가 다니는 문화센터의 수채화 교실, 다음 달에 떠날 제주도 여행, 그리고 동네 탁구 대회까지. 선영의 일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어요. 근데 도훈이는 어떻게 반응해?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복잡했죠. 처음엔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 엄마가 갑자기 변하니까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 당연하지. 그동안 내가 무조건 얘만 해왔으니까.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문득 떠오른 생각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어제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도훈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엄마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더라고. 근데 나 냉장고 싹 비웠잖아. 미자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배달 앱 깔아서 된장찌개 시켰지. 도훈이 표정이 완전 황당해 하더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변화였지만 선영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도훈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지연과 함께였죠. 선영은 놀랐습니다. 지연이 그녀의 집을 방문한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좀 얘기하러 왔어요. 선영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예전에는 즉시 부엌으로 달려가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녀는 그저 앉아서 그들이 할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훈이 불안한 눈빛으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제가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지연이도 친정에 가야 해서. 아이들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주말에는 미자와 함께 수채화 전시회에 가기로 약속했었죠. 하지만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이들은 언제나 환영이야. 하지만 내 스케줄도 있으니까 토요일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채화 전시회에 갈 거야. 도훈과 지연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선영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이들을 봐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지연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집에 아이들이 먹을 간식이 없으니 필요한 것들은 가져오면 좋겠구나. 네.
도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이 떠난 후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이었어요.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무조건 수락하는 것도 아닌 자신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하늘이와 재윤이가 선영의 집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의 변화가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지는 듯 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하늘이가 선영의 수채화 그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린 그림이야. 예쁘지? 우와, 할머니도 그림 그릴 줄 아셨어요? 9살 하늘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선영은 웃었어요. 할머니도 이제 배우는 중이야.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거든. 아이들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살 재윤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뭐 먹을 거예요? 배고파요.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배달 앱 쓰는 법을 배웠단다. 우리 같이 피자 시켜볼까?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소 엄격한 식단을 고집하던 할머니가 피자를 시키자고 제안하다니. 하늘이와 재윤이는 신이 나서 할머니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거 누르면 돼요, 할머니. 세 사람은 함께 피자를 주문하고 도착할 때까지 보드게임을 했습니다. 선영은 오랜만에 아이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웠어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를 해주려고 가르치려고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자를 먹으며 하늘이가 문득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달라졌어요. 더 재밌어졌어요. 선영은 손녀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것은 가족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자아를 가진 채로 다른 이와 관계 맺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선영의 일상은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탁구 수업은 이제 그녀의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고, 미자와 함께하는 수채화 교실에서는 작은 성취감도 느끼고 있었죠. 무엇보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하는 삶의 자유로움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영은 수채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고 있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영은 붓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어요. 도훈과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도훈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무슨 일이니?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가 부산에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중요한 가족 행사라.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말이구나. 선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 정도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요.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월요일은 탁구 대회가 있는 날이었고 화요일은 미자와 함께 등산을 가기로 한 날이었죠. 수요일에는 병원 정기 검진이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내 일정이 꽉 차 있어. 도훈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어떤 일정이신데요? 선영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월요일엔 탁구 대회, 화요일엔 등산, 수요일엔 정기 검진이 있단다. 도훈과 지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미묘한 불만의 기색이 스쳤어요. 어머니, 그런 일정은 미루실 수 없나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선영의 표정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게도 중요한 일이란다. 특히 수요일 검진은 3달 전부터 예약해둔 거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선영은 문득 한 가지 제안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일정을 마치고 저녁에 돌봐줄 순 있단다. 낮에는 아이들 친구네 집이나 학원에 보내면 어떨까? 도훈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이리저리 옮기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럼 할 수 없겠구나. 선영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날카롭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요즘 많이 변하셨네요. 예전에는 이런 적이 없으셨는데.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카로웠지만 솔직한 말이었으니까요. 그래, 변했어. 이제 내 삶도 소중하게 여기게 됐으니까. 도훈이 화제를 바꾸려는 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뭐? 어머니, 그림 그리고 계셨어요? 멋지네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막 배우기 시작했어. 재미있더구나.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떠나기 전 지연이 물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예전에 선영이라면 즉시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그녀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에 약속이 있단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볼게. 두 사람이 떠난 후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미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도훈이 어제 내 집에 갔었다며? 응, 아이들 맡아달라고 왔더라고. 근데 내가 거절했어.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마음이 불편하진 않고?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죄책감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색함에 가까웠어요. 괜찮아. 이게 맞는 것 같아. 도훈이도 언젠간 이해할 거야. 대화가 끝난 후 선영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변화가 가족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특히 지연의 반응이 신경 쓰였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해 보였지만 그 눈빛에서 불만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어머니, 다음 주 명절 잡채 꼭 싸주세요. 지난번처럼 맛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은 메시지를 읽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그녀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생각 끝에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지연아, 미안하구나. 이젠 음식 안 해. 보내고 나서 선영은 자신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대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해주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예상대로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음식 안 한다니요? 명절인데. 선영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음식만 해주는 사람은 아니란다. 이제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어머니답지 않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선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답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희생, 무조건적인 배프,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것. 예전엔 희생했고 이젠 거리두는 중이야. 도훈아, 나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단다. 전화가 끊긴 후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삶, 자신을 위한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선영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이라면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수채화 물감과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주말에 미자와 함께 야외 스케치를 나가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예상했던 대로 도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선영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렴.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은 거실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명절 음식 준비로 분주한 부엌이 조용했어요. 대신 거실 테이블 위에는 미완성된 수채화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음식 안 하실 거예요? 도훈이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차를 준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쉬려고. 하지만 명절인데요. 지연이 친정에서도 음식 챙겨오는데 어머니마저. 선영은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훈아, 진짜 이유가 궁금하니? 도훈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13해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너희 집에 초대받지 못했어. 음식만 달랑 보내면 끝이었지.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알겠니? 도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꺼내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선영은 계속했습니다. 지연이는 친정엔 매달 가면서 나는 명절에도 초대하지 않더구나. 그저 잡채, 갈비찜만 달라고 할 뿐. 어머니, 저희 집이 좁아서.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 번째 핑계구나. 처음엔 바빠서, 다음엔 집이 지저분해서, 이번엔 좁아서. 도훈아, 그냥 솔직해지자.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도훈은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시죠. 단지 뭐니? 도훈은 답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선영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미자였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잠시 미루며 도훈에게 말했습니다. 도훈아, 이제 내가 바뀌었단다.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내 삶을 시작했으니까. 도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건가요? 어머니답지 않게. 선영의 시선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답다는 게 뭐니? 희생만 하는 사람? 자기 삶은 없는 사람? 나도 한 사람으로 살고 싶구나, 도훈아. 도훈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선영은 그가 떠난 후에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쉽지 않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심을 전했으니까요. 다음 날 선영은 미자와 약속대로 야외 스케치를 나갔습니다. 가을 공원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붉은 단풍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는 듯 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풍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도훈이가 찾아왔다며? 미자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명절 음식 때문에. 어떻게 됐어? 솔직하게 말했어. 13해 동안의 내 마음을. 미자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좀 어떠니? 선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했어요. 후련해. 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돼.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미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야. 너도 인간이고 너의 욕구와 감정이 있어. 그걸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야.
두 사람은 그림을 그리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선영의 흰 머리카락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그녀는 문득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 친구와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인간으로 존중하는 시간. 스케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영은 마트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간단한 과일과 음료를 사려고 했어요. 과일 코너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명절 음식 재료가 가득했어요. 안녕, 지연아. 선영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어머니도 장 보러 오셨네요. 명절 준비하시나요? 선영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평소처럼 먹을 것만 좀 사러 왔어. 지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선영의 장바구니를 흘끗 보았어요. 정말 음식 안 하실 건가요? 갈비찜이라도. 선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갈비찜보다는 조기찜이 더 좋더구나. 지연이 놀란 눈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기찜이요? 어머니가 조기찜을 좋아하세요? 그래, 13해 동안 내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야.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네요. 제가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엔 꼭 조기찜 해드릴게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며느리가 그녀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고맙구나. 선영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13해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침묵을 공유하고 있었죠. 변화는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의 우연한 만남 이후 선영과 지연 사이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시겠어요?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선영은 문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13해 만에 첫 초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긴 초대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무마하기 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고맙구나, 지연아. 하지만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 진심이 느껴질 때 가겠다. 선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형식적인 관계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원했습니다. 지연의 답장은 의외로 이해심이 담겨 있었어요. 네, 어머니.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알려주세요. 언제든 기다릴게요. 다음 날 오후 선영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독 청명했고 그녀의 마음도 평온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생각나는 날이었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선영이 고개를 돌리자 도훈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을 하고 있는 듯 했어요. 도훈아, 여기서 뭐하니? 도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가끔 여기 와서 일해요. 집중이 잘 돼서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구나. 혼자 있고 싶다면 내가 다른 자리로 옮길게. 아니요, 어머니. 같이 앉으시죠.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도훈은 평소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꺼리는 편이었거든요. 선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아들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 속에 각자의 음료를 마셨습니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취미 생활 많이 하시나 봐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중이야. 재밌으세요? 그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즐겁더구나. 도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잠시 무언가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도훈이 사과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변화는 모두에게 어려운 법이니까. 도훈은 머뭇거리다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특히 지연이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선영은 아들의 솔직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말보다 행동의 변화를 보고 싶었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노력할게요.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의 변화를 기대하는 설렘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더 이상 없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목요일에 하늘이 학예회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하늘이가 할머니 오시면 좋겠대요. 선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손녀의 학예회라.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들은 이 모든 어른들의 복잡한 관계와 상관없이 그저 할머니를 보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꼭 갈게. 하늘이에게 할머니가 응원한다고 전해줘. 목요일이 되었고 선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하늘이의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도훈과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네요. 지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조기찜 준비해 보려고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선영은 놀랐습니다. 지연이 정말로 그녀의 취향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내가 알려줄게. 그때 무대 위로 아이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늘이의 반 아이들이 합창을 시작했어요. 선영은 손녀를 찾아 눈을 반짝였습니다. 하늘이도 관객석의 할머니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공연이 끝나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하늘이는 할머니 옆에 앉아 쉴 새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저 잘했죠? 할머니가 오셔서 더 잘한 것 같아요. 선영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하늘이가 제일 잘했지.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식사 중에 도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주말에는 꼭 저희 집에 오세요. 지연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선영은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 가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영은 오랜만에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오고 있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의 결단이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더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위한 발걸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선영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자야, 나 좀 이상한데. 미자는 곧바로 선영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선영을 발견했어요. 미자는 망설임 없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선영, 정신 차려봐. 미자는 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불렀지만 선영은 희미하게 의식만 있을 뿐이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선영은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빠르게 대처해 큰 위험은 넘겼지만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었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해 드릴까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요. 아직은. 미자는 친구의 대답에 놀랐습니다. 이선영, 도훈이에게 알려야지. 이런 일까지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 선영은 약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미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걱정이 컸어요. 병실에 있는 동안 그녀는 선영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선영, 내가 도훈이에게 연락할게. 아들이 알아야 해.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미자는 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훈은 어머니의 입원 소식을 듣자마자 놀라며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도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누구한테나 아플 권리가 있으니까. 도훈은 어머니의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미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두 사람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잠시 자리를 비웠죠. 병실에 둘만 남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선영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대.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인데. 선영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그동안 너희도 날 필요할 때만 찾았잖니. 내가 음식을 만들어줄 때, 아이들을 봐줄 때. 그때만 생각났지.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싶었어. 도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화살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선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훈아, 나도 이제 깨달았어. 내가 너무 당연하게 희생만 해왔던 거야. 그게 너희에게도 좋은 게 아니었던 거지. 넌 어머니의 희생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됐고. 도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어요. 13해 동안 음식만 만들어 보내고 정작 가족 모임에는 초대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어머니, 이제부터는 진짜로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말보다 행동을 중요시했죠. 그래, 기대할게. 다음 날 지연과 아이들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빨리 나아야 해요. 하늘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세요? 재윤이가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선영은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그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지연은 조심스럽게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했어요. 빨리 나으셔야 해요. 이번 주말에 어머니를 위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영은 며느리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구나. 퇴원하면 꼭 갈게. 그날 오후 의사는 선영의 상태가 안정되었으니 이틀 후면 퇴원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어요. 병실에는 오랜만에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선영은 창밖 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족이 보여준 사랑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독립성, 두 가지 모두 소중했으니까요. 퇴원 전날 도훈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선영이 상자를 열자 작은 스마트워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건강 체크도 되고 위급 상황에 버튼만 누르면 저한테 바로 연락이 가는 시계예요.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아프시면 그때처럼. 선영은 아들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손목에 차보았어요. 고맙구나, 도훈아. 잘 쓸게. 도훈은 조심스럽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정말 변할게요.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선영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짜 모습을 보인다더니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도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퇴원하는 날 예상과 달리 도훈뿐 아니라 지연, 하늘이, 재윤이까지 모두 병원에 왔습니다. 그들은 선영을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어머니를 돌볼 차례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미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미자는 선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봐봐, 내가 변하니까 세상이 다 변하더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새로운 관계,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선영의 일상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의 권고대로 격렬한 운동은 잠시 미루고 가벼운 산책과 명상으로 건강을 챙기는 중이었어요. 미자는 매일 아침 전화를 걸어 친구의 상태를 확인했고 도훈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금요일 오후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저희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조기찜 준비했어요. 하늘이와 재윤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거절당했던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가마. 뭐 가져갈까? 곧바로 지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어머니만 오세요. 다음 날 선영은 조심스레 도훈네 집을 방문했습니다. 13해 만에 처음 초대받은 식사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리고 하늘이와 재윤이가 달려나왔습니다. 할머니 왔다. 재윤이가 선영의 다리에 매달리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드디어 왔네요. 빨리 들어오세요. 하늘이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선영은 아이들의 환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처음 보는 집 내부였지만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도훈이 그녀를 닮았기 때문일까요? 어머니 오셨네요. 지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선영은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식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조깃찜이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정말 조깃찜을 해봤구나. 지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 찾아보고 해봤어요. 맛은 모르겠지만 도훈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처음 오셨네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13해 만이구나. 도훈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좀 쉬세요. 아직 음식 준비 중이에요. 선영은 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도훈과 지연의 결혼식, 아이들의 돌 사진 그리고 선영의 60번째 생일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랐어요. 자신의 사진이 여기에 걸려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늘이가 선영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어때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늑하고 좋구나. 할머니 집에도 또 가고 싶어요. 그때 피자 먹은 거 진짜 재밌었어요. 선영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순수했어요.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과 상관없이 그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얘들아, 이제 밥 먹자. 지연이 부르자 모두 식탁으로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건배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첫 식사를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것이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일상이었습니다. 지연이 조깃찜을 선영의 그릇에 가장 먼저 담아주었어요.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선영은 조깃찜을 한 조각 먹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묘하게 자신이 해온 맛과 비슷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이 맛을 낸 거니? 지연이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사실 어머니 냉장고에 남아있던 반찬 맛을 기억해서 비슷하게 해봤어요. 선영은 감동했습니다. 지연이 그녀의 음식 맛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무심한 척했지만 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식사 중에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도훈은 회사 이야기를, 지연은 이웃들과의 일화를,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이야기했어요. 선영은 그저 듣고 웃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의 일상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놀러간 사이 선영과 지연은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친정에만 신경 쓰고.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나도 너를 이해해.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마음을 더 표현했으면 좋겠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우리 자주 만나요. 제가 요리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 같이 요리해보자.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줄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오해와 거리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녁 무렵 선영이 집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훈이 어머니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도 또 오세요. 이제 매주 한 번씩은 꼭 같이 식사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겠구나.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13해 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선영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가 중요한 거야. 네,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해요. 집 앞에 도착해서 도훈은 어머니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선영이 물었어요.
도훈아, 정말 궁금한 게 있단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니?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처음으로 어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13해 동안 어머니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 아쉬웠죠. 이제라도 올바른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선영은 아들의 솔직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구나. 이제부터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집에 들어와 혼자가 된 선영은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오랜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내가 바뀌자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영은 자신이 변화함으로써 주변 세상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도 피해자도 아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야, 오늘 시간 있니?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려고. 뭔데? 도자기 만들기. 내 인생의 새 장을 열어볼까 해. 미자의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래, 이선영.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이야. 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자신과의 관계도 모두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이었어요. 세상은 변하고 그녀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